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가슴 찡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고. 60살 때만 해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그때 좀 더 의미 있게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아는 것이야말로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하루를 보내고 쓸데없는 걱정에 밤을 새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대학 선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회사에서 보내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특별한 의미가 없었으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님은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을. 그런데 그 1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지만 정작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배님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80이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배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고 점심 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취미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의미 있게 보냈는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후회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선배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무엇보다 매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십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 뭔가를 이루고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시간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시간은 사라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으면 한나절이 가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몇 시간이 가며 별 의미 없는 수다를 떨면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며 어느새 인생이 끝나갑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55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10년 안에 큰 병이 온다고,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이면 65세입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친구는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을 했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었으며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하고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친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제대로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일에 쓴 한 시간은 평생 기억에 남지만 낭비한 한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지만 싫은 사람과 억지로 보낸 한 시간은 고문입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세가 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가족과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늘 바빠서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남편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으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자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자녀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할머니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왜 그때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손주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입니다. 매주 손주를 만나러 가고 함께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손주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했고 피곤해도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손주와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번에는 후회 없이 시간을 썼다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됩니다. 이제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나간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고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돈만 벌었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만 버느라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족과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시간을 더 소중히 쓸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으며 평생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죽을 뻔하고 나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이제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소중히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가족, 건강,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둘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 의미 없는 모임,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니까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야 합니다. 넷째,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후회는 없는지, 의미 있게 보냈는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후회 없이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의미 있게 살게 되며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내일 다시 오늘처럼 살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소중히 쓸 것인가, 의미 없이 흘러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게 채워갈 것인가,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 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아는 것이야말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